자, 보시면 뒤 보시면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복도 주거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여기는 계단식이에요. 지금 정남향이에요. 남향. 35동은 남향.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막 저녁에 오면 이제 개구리 주차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 부천도 제가 사는 꿈동산을 뺀 모든 아파트는 1가구 2차량 이상부터는 비용을 내요. 제가 사는 데는 없어 아직. 뭐 4차량, 5차량이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작은 평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라는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도 지금 동향 서향이 아니라 얘는 남향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거는 이 단지에서는 올해 4월 달에 3억, 4억 7천인데 감정 기준은 작년 10월이에요. 그때는 5억 3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감정가가 나온 거고 지금 보통 경매 나오는 상동, 중동의 아파트들은 2024년 9월, 10월 요때 감정이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는 감정이 그때는 좀 낮았어요. 그래서 낮은 감정 기준으로 지금 평균 낙찰가는 한 95%쯤 돼요. 이 친구도 내가 볼 때는 4억 7천 이하는 없을 거야. 아마. 의미가 별로 없고 4억 7천 이상부터 실수요자들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이상 될 것 같고 나와 있는 물량이 없어요. 한아름이 단지가 굉장히 커요. 저 밑으로까지. 근데 나눠져 있죠, 이렇게. 송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기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가 다 학교예요.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나쁘지 않다. 어차피 여기도 27년 가까이 됐으니까 재건축이 돼야 될 거죠. 13평이면 13.9월이 14평이죠. 지금 짓는 40층짜리 보면 6평, 7평일 거야, 아마. 그거 대비는 2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재건축을 한다면 내가 내야 될 지분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5억 3,800 잡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4년 10월 정도 감정이더라고요. 이때 5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어요, 실제로. 조금 높게 됐어요. 그 당시 잠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됐고 2025년 4월 달에 4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4억 7천 정도 돼요. 근데 물론 나와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부천에는 아파트가. 왜 그러냐면 물량이 많이 없어요. 광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9월 달에 한 3만 세대 이상 입주 물량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3년 전에 착공을 해서 올 9월 달에 분양하는 물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많지 않은데 이달에 분양하는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달에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데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가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광명 같은 경우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0세대가 필요하다면 10,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계속 공급돼요. 올해 9월, 10월, 12월 계속 공급돼요. 광명역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 공급이 많으면 경기도 전체에 10만 호가 필요한데 전체 공급되는 양은 8만 호야. 그럼 부족해. 근데 광명만 놓고 봤을 때는 광명은 2,000세대만 필요한데 10,000세대가 공급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광명에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명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물량이 모자란다는데 왜 많지? 그러면 광명에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그냥 내가 5천만 원 플러스 P를 주고 샀는데 그게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왜? 그 지역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 공급량도 봐야 되지만 내가 갈 지역 공급량도 봐야 돼. 전체는 작다는데 왜 여기는 안 올라? 1차적으로 분당, 수원, 그다음에 과천 많이 올랐어요. 서울 방학으로. 그죠? 나머지 청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부천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럼 어떨까요? 물량은 얘네들 공급 물량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신도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없으니까 일단 전세도 없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오르지 못한 곳들은 올라갈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착공 기준으로 물량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1년에 13만 호 이상.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게 있잖아요. 자, 착공 기준이에요. 건설사에서 땅 사서 LH에서 분양받아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비록. 그럼 착공이 아니잖아. 땅 사는데. 그럼 실제로 물량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착공계를 내는 착공 이제 우리 건설하겠습니다. 착공계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계를 내. 그거 언제 입주해요? 3년 후 입주. 3년 후 입주. 그러니까 착공 기준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정부에서는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3년 후부터 2년 동안 입주할 거예요. 뭐 100만 원, 150만 원은 공략을 했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거는 이 정도 때는 한 30만 원 입주하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물량이 없어. 내년부터 3년 전에 착공을 해서 지어서 분양할 물량이 내년부터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0이 필요하면 20밖에 공급이 안 돼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 수 중에 2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주택. 주택은 뭐가 있어요? 다세대, 다가구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들은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년 미만 10개월 정도면 공급이 돼요. 왜? 보통 5층에서 뭐 높아야 7층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지금이 제일 쌀 때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올 초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지금이 제일 쌀 때다. 계속.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올라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취업 짜고 난리를 치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같이 살 거야? 아니죠. 독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세대든 빌라든 아파트든 필요해요. 그래서 전세 되는 데는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모자라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는 게 오피스텔도 보고 아파트도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